요즘 대세, 스치면 간다는 그 전문가, 그 요주의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여의도 아이돌을 자처하는 그 가장 중심이 될 거고요. 오늘 한 주간의 반등에서 바로 서막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공증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공증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최고의 인사이트로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겸사 해 주시는 길에 유튜브에 유일한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 자료들을 게시물 해서 바로 보실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황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는 약속의 시작 아닌가요? 전쟁 종식 뉴스 나오겠다라고 해서 리스크 오프가 나오냐 리스크 온이 나오냐, 그리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제는 이미 휴전에 베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전태진 대표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건 다 패스해버리고 뭐 인텔이다 뭐 마이크론이다 뭐 88.9%? 네,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뭐 여러 가지가 뭐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였었고, 기대감에서 어제 좀 좋게 봤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가 좀 떨어져서 그나마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석기 시대의 말도 나왔었는데 이게 조지 부시 워딩이었죠. 이거 아니면 돌도끼로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승시장에서 이거 전략적으로 협상 전에 왜 이런 공부를 하는가, 이거 말이 바뀌면 또 오늘 대단히 드립은 생깁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트럼프만을 공부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말을 해도 못 믿을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한 12번을 말을 바꾸는데, 그쵸, 12번을 기사선상엔 12번을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지금 오늘은 자화자찬으로 이겼다, 우리 모두 승리했다, 미국은 이란을 이미 제압했고 막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휴전을 원하면서 빼는 그림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워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란을 모두 다 용인할 수 없다, 뭐 통행세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3주 내에 미국이 휴전을 원한다면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버리면 또 이제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오늘 백악관 10시가 많이 키워드가 될 건데, 그럼 이 부분 기사선상에서도 트럼프가 미국 휴전 원한다고 어제 저녁쯤 한 11시쯤 됐을 겁니다. 10시 11시쯤에 미국이 이란은 지금 휴전을 원한다라고 속보를 내보내고 또 이란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풀리고 돈들은 현재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시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들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조금만 움직여보고. 자, 잘 보이죠? 아, 변덕이 장난 아니다. 맞습니다. 양봉적토마. 오늘은 특히 양봉적토마 같은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시점을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우리 시장을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관련된 대국민 연설 10시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트럼프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 근데 아랍에미리트 호르무즈 개방에 군사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헤드라인만 급해서 헤드라인만 빨리빨리 한 거예요. 우리 시간 아끼려고. 중동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뭐 이스라엘 핑계 대지만 결국 이제 원유에 묶여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발표가 나오니까 오늘 잘 풀린 가능성과 리스크 온과 오프가 격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우리 양시장 다 준비하자 그랬죠? 첫 번째 멘트의 예상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뷰임을 밝혀요. 개인 뷰임을. 우리는 승리해버렸다. 이란이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와 증시의 보호 프레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 미증시도 잘 지키고 있죠. 그럼 미증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이런 불안을 지우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통행세는 이란이 걷는다는 거 아닌가? 이러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 해결을 아예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못한 거죠. 왜냐면은 애시당초 안 건드렸으면 통행세에 티격도 안 나왔을 건데 자기 혼자 승리의 멘트라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는 좋지만 에너지 인프라, 특히 원유에 대한 부분은 아예 해결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란과 교역하는 교역국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적인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의 끝은 이란이 돈만 벌고 끝난다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5가지 전략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워낙 귀에 피나게 배워서 그런 얘기는 다 패스하고요. 두 번째 멘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란을 존중한다. 이란을 존중한다. 좋은 말로 출발하면 트럼프는 꼭 끝이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이란을 존중한다. 하지만 해사강로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세계편을 들어버린다거나. 이건 좀 확률이 낮기는 합니다. 근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2, 3주 내 뒤에 가긴 갈 거야. 하지만 너희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다. 이라는 도발을 멈추면 평화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위해서 우리는 2주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핵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오겠다. 이런 소리 해버리면 또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가 동시에 나타나 있죠. 사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 오늘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석기시대 드립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 전날의 헤드라인까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합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호르무즈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 영국이 직접 호르무즈를 두드리고 열어버리면 되고 그들은 석기시대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 핵 보유 못하면 떠날 것. 오, 강해요. 그쵸. 셀프 중정 가능성도 보이고요. 합의 없으면 더 강하게 타격해버리겠다. 자, 해병대 계속 가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용하는 국가 직접 열어라. 요 소리입니다. 미국은 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협상하든 안 하든 크게 그들을 후퇴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석기시대의 말을 하고 이건 에너지 수송로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다는 의미도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핵보유국들끼리는 약속 대련을 한다고 제가 농담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가 통행세당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 한 척당 30억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척당. 그러니까 기사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왜냐면 환율에 따라 그날 다르니까. 그럼 지금은 30억이 맞죠? 척당. 그럼 여기에서 섹터가 나올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쯤에 시청 고정 마지막쯤에 이게 쫄깃해야 되니까 이게 재미잖아요. 이게 유튜브 경제 콘서트니까 시청 고정 어디가 수혜를 받을 건지는 완전히 끝날 때 시청 고정 이거 내가 보고 있어요.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될 수 있고 마지막쯤에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에 대한 이 배치가 굉장히 중점이 됩니다. 그럼 군사적 압박에 종전 시한을 앞두고 공격 태세다. 이거 합의 압박, 해그네스 폭탄으로 협상할 것. 폭탄으로 협상하는데 항공모함 세척 배치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린 2, 3주 내에 떠날 수도 있다. 우리 2, 3주 내에 떠날 수도 있는데 곧 떠나는 거죠. 곧. 호르무즈 해협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근데 석유가 필요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지켜라고 했는데 언제든 싸울 수 있는 키는 내가 갖고 있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예측하면 이게 거의 모순된 거잖아요. 군사 압박으로 협상을 만들고 목표 달성 선언은 빠져버려야지. 이런 것도 조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비임을 밝혀요.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헥세스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린 폭탄으로 협상한다. 이거 어딘 강하죠. 석기 시대는 조지 부시의 드립을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을 하고 자, 이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대요. 전략상 군사력으로 협상력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개인 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증시 헤드라인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게 이 정도로 제가 깔끔하게 이거 하나 해놓고 하루 종일 질질 끌면 그렇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을 보면은 어제 상승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의 반등인 부분들. 우리 반도체가 상승한다. 이거 종전 기대감의 급등 마감이다. 자, 이거는 한번 지정하고 갑시다. 우리 삼성전자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행 매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을 다 체크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선행 매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시장 원인은 두 개예요. 지정학 리스크 완화로 지금 이거 리스크 온오프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켜드렸냐면은 요새 최근에 지금 시장의 채용계가 지금 9일 연속 외국인들이 떠나고 팔아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제도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달랐어요.
코스닥은 외국인 들어왔고 코스피는 외국인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반도체 상승은 확실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반도체가 어제 기준봉을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반등이었냐? 아니에요. 저도 어제 되게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기준봉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했는데 딱 문제는 하나예요. 반도체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 좋죠 뭘, 두 가지가. 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고요. 이게 외국인들의 가격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비중 48.48. 그쵸? 48.48. 빨간 선이 이 파란 선이 비중이고요. 빨간 선이 가격이에요. SK하이닉스 볼까요? 모양 똑같죠? 다시요. 삼성전자. 자, 가격은 오르는데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SK하이닉스. 똑같지 않나요? 진짜 딱 눈 가려 놓으면 뭔지 모릅니다, 이거. 그 정도로 제가 차트를 맨날 보는데도 저도 헷갈릴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퍼센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리턴 투 외인들이 지금 이 환율에서 우리 차익 매물을 받아주는 것이냐. 차트 모양도 비슷하죠. 물론 지금 수렴하는 구간은 다르지만 지금 그 정도로 대장에 중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내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데 우리가 시장 연기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장 연기금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이거. 왜냐면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다행히 잡혔다가 살짝 올라가는데 또 이게 실시간입니다, 환율은. 자, 살짝 잡혀가죠. 자, 지금 이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지금 이거 물량 받아내죠, 연기금으로. 그러면 외국인들만 좋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리턴 투 웨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시장은 근데 기준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기준봉을 세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단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로써 이거 새롭게 다시 삼성전자의 기준봉을 해서 저는 신고가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많이 신중한 편이죠. 제가 많이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게 결판이 나게 되는데 지금 환율까지도 살짝 지금 드리븐이 있고 지금 오늘 외국인 자금이 진짜 실제 유입인지 10시 이후 결판이 딱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되게 신중했어요. 이거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던지다가 처음 이게 뜨거운 온탕으로 바뀌었는데 막 VI로 막. 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새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우리가 상승장 하도 겪다 보니까 이거 그러려니 VI 보면 그러려니 하고 빠져도 그러려니 하고 올라도 그러려니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생전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전문가적 뷰. 나는 좋지. 상승되면 나는 긍정론자니까 져야 좋죠. 대한민국 전문가니까. 나는 상승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틀려도 좋은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상해졌다니까요? 요새 그러려냐고 넘긴다니까요. 이게 정상 시장이 아니에요.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냥 오늘 시원시원하게 그냥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일봉으로 볼까요? 자, 어때요? 자, 이거 지금 살렸죠. 완전 살렸죠. 그런데 우리 증시와 대비해서 미 증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데드캣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자, 봅시다. 다우존스, 나스닥. 어때요? 이거 일봉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깼다가 지금 데드캣짜리. 이거 돌파 못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자, S&P 500 어때요? 죽은 거예요. 잘못 보면. 이거 데드캣짜리예요. 자, 그나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좋네요. 그쵸?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수치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요. 이건 데드캣이라는 거죠. 이건. 냉정하게 이걸 누가 다 살렸다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데드캣짜리예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좋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꽤 높겠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마감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어때요? 이게 장마감 때 4월 1일 장마감을 제가 복귀노트랑 남겨놔요. 항상. 지금 어제 3시 40분경의 차트예요. 이게 장마감 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 팝니까 삽니까? 그렇게 분위기 좋고 4조씩 받아 먹어도 우리 기관이 이렇게 힘을 내서 해도 끝까지 팔아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부러 너무 나쁜 것만 보면 그러나 어제 그래서 콜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죠. 어제 콜옵 올라오는 거.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콜옵이 올라오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시장이. 자, 그럼 뭐다? 오늘도 강할 수 있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5대 조건 같은 경우 체크를 좀 해봅시다. 계획 물량을 기관이 받은 장이었고 연기금은 강한가요? 연기금은 강할 수가 없죠. 제 말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쵸? 환율도 잡혀가고 환차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조금은 대형주 중심에서 외인 보유율이 올라간다면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5대 조건을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말 많이 해서 아예 쉽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자, 5대 조건이 뭔데? 자, 조건 충족 시에 종전 가능하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참략과 암살 중단, 전쟁 재발 방지 대책. 이것도 어려워요. 이란 더 이상 공격하지 마. 지도부 암살 제거하려고 하지 마. 다시 전쟁 안 한다고 약속해. 전쟁 피해 돈으로 배상해줘. 호르무즈는 우리 남해 한쪽 바다야. 냅둬. 요겁니다. 요거 5개만 보면 돼요. 자, 전쟁 배상 과정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너무 너무 애기처럼 써놨는데 이해는 쏙 되죠.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해 쏙 되죠. 이렇게 이란 더 이상 공격하지 마. 이해 쏙 되죠. 일부러 켜놓을게요. 이해 쉬우시라고. 전쟁 배상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전쟁 배상은 보통 협상 결과로 결정이 돼요. 과정은 휴전 협상이 나오면 피해 조사를 합니다. 누가 조사하냐? 국제기구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유엔 그런 데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 배상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인 현황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이거 와 고생 많이 했네. 이게 옛날 게 이게 돈 내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찾았습니다. 이것도 하이 다 한 걸로 바꾼 거야. 이거 뭐예요?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이 정도 고생했으면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하는 길에 유일한 좀 뭐 아무튼 UN 발표 내용인 자료인데요. U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1990년도 걸프전 때 뭐 쿠웨이트 침공 및 점령으로 야 90년도 당시에 이게 오늘 확률로 계산하면 약 78조 6천억이 들었네. 야 마지막 피해 배상 분할까지 지급을 완료했는데 이거를 잘라서 30년에 걸쳐서 이게 분할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라크전 재건 비용은 사담 후세인 기억나세요? 혹시 사담 후세인 하면 이라크 하면 사담 후세인밖에 기억 안 나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면 90조 원 나왔어요. 2003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들을까요? 이 미국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라크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지만 성과가 너무 적다. 재건 노력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대가 됐고 이거 무슬림 뭐 이렇게 총리가 자금이 낭비됐다. 자, 600억 달러요. 이게 2003 지금 아니고요. 2026 아니고 2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이게 얼마예요? 장난 아니죠. 액수가 다르죠. 사이즈가 90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의 수용 정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 안건을 과연 이란이 말한 제시 전략을 자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당연히 대단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까요?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데 호르무즈는 다 줘버리고 전쟁 피해를 돈으로 다 배상해 줄까요? 그러니까 협의를 할 거고 협상을 할 거고 호르무즈 그래 네가 가져가. 근데 피해 돈으로 다는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발을 한 발자씩 양보하느냐 이 중간선에서 조율이 되게 되는데 30년 전 전쟁에서도 재건 비용이 이미 수십조 뭐 100조 원 규모였고 추가적으로 더 내고 막 소위 말하면 단계별로 우리가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지불을 하면서도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는 당시에 전력이랑 도로, 병원, 행정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비용으로 이 정도만 들어간 건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안건을 얼마나 수용할지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용 정도가 오늘 10시에 결판이 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게 프로의 세상입니다. 상한가격 그립죠? 조만간 나올 겁니다. 왜냐? 시장이 이제 이 10시 이후에 진짜로 시장 상승으로 변하게 되면 저는 참지 않아요. 자, 시장 좋은데 그거 좀 귀엽게 좀 이거 상한가 종목 잡으려고 상한가 못합니까? 해버리면 되죠. 자,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자, 배짱 끝내줘요. 이거 배짱 이거. 한국경제TV에 말 나온 길에 딱 말씀하시니까 자, 한국경제TV 3시간 생방송에서 상한가 코스로 그냥 여의도 아이돌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제가 안경 안 쓰죠. 우리 한국경제 시청자
분들께 예뻐 보이고 싶어서 안 씁니다. 자, 양봉검도 양봉검은 그래요. 양봉검은 조금 이따 개인 채널 오세요. 양봉검 스타트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 생긴 거죠. 자, 일본, 북한 전역에 베이징 타격까지 가능한 북한과 베이징에 타격 가능한 장거리 드론 도입 나섭니다. 작년 조방원이 이러다 출발한 거 아세요? 싸우네 휴전하네 러우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 장난 아니었어요. 이벤트 드리븐.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통신 장비죠? 그런 느낌이었죠. 드론이 가는데 통신 장비처럼 쐈다가 막 팡 죽이고 다 죽었나 보다 하면 재건주로 갔다가 다시 막 드론 가고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그렇게 미사일 한 대당 효율도 좋아요 하물며. 그래서 장거리 드론 도입에 나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항상 이런 거 보면 사거리 1,000km 이상 드론을 함께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용 공격을 능력에 끼워드리고 안보 문서.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10시에 잘 풀려도 자,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느낌이 벌써부터 나죠. 작년 조방원 출발할 때 느낌하고 살짝 교집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 다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한 시장은 아닌데 이렇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묶입니까? 우리가 통신 장비는 AI 쪽에 붙이고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러우 때 우리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러우 전쟁 때 우리 가족이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우리 아들은 전장에 전선에서 상처를 입은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한 게 통신 인프라였어요. 인공위성부터 인터넷부터 지원하죠. 정보전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 기준점은 통신 장비에서 나타납니다. 5G, 6G 뭐예요? 주파수를 얼마나 명확하게 가면서 소실나지 않게 광통신에 이 비처럼 쏘아 올려서 거기 위에 얹어서 데이터를 넘겼다가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 AI에도 붙죠. 반도체 능력 좋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못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데이터의 광통신 같은 것들이 따라가고. 이런 분쟁에서도 이거 미사일 유도탄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통신으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도탄으로 해서 격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베이징 타격을 위성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쏠 것 같으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일본은 전수방위라고 하거든요.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 이거 전수방위가 뭡니까? 우리가 공격받을 때만 방어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위대가 항상 바다에 통통통통 뛰어다니면서 통통통 다니면서 왜 바다에서 굉장히 위협하면서 다닙니까? 자위대가? 우린 전수방위다. 대놓고 말하니까 대놓고 바다에서 통통 다니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 주장을 보면 조금 재미도 있어요. 5,500개 같은 경우를 핵미사일 만들 수 있겠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일본 44.4톤의 플루토늄을 발음이 안 되네. 보유하고 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가 중국 말에는 5,5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거 동북아 군비 경쟁의 신호가 미사일 경쟁 신호가 뛰어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군사기술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커질 방향이 조금 있어요. 그쵸? 자, 이거 우리 시간이 아쉬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군사기술 산업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이런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결판은 10시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 발표가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건데 군사 압박으로 협상을 만들고 방금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 항공모함이 3척이 배치되어 있죠. 압박을 하지만 곧 떠날 수도 있다. 혹은 호르무즈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런 정유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이 대단히 심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확신장이 아니고 지금 온과 오프예요. 하지만 오늘은 좋을 겁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흔들릴 건데 자, 그럼 뭡니까? 외국인들이 실제로 들어왔냐 안 왔냐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면은 지금 바로 다 리스크 제거해버리고 이제 시장은 다시 대세 상승. 우리는 장대 양봉을 새로 세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로 다시금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료를 드려야죠. 재료는 뭐냐? 자, 보세요. 최악으로 안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최악으로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자, 기뢰 얘기 맨날 나오죠. 기뢰 이거 못 걷어들이면 어떡하냐. 기뢰 이거 어떡하겠냐. 그리고 혹여나 협상이 안 풀릴 경우 잘 풀려도 호르무즈는 어떻게 돼요? 잘 풀려도 호르무즈는 이란게 돼버리면요. 뭡니까? 조선 기자재를
정말 거의 다 저점일 거예요. 저점일 거예요. 면밀하게 찾겠어요. 자, 왜냐? 기류에 배가 한 대라도 다치게 되면 터질 것도 필요 없어요. 한 대라도 스치게 되면 기류의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요. 배는 뭘로 고칠까요?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다 고칠 수 있답니까?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냥 가고요. 자, 그리고 한 척당 30억이라고 했죠. 한 척당 30억. 그러면 다만 1배럴이라도 더 실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를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계절과 이런 풍랑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엔진 관련들, 그리고 선박 관련들 그냥 올라갈 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양쪽 시장에서도 관심도 없죠. 호르무즈를 인정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무거운 배, 조금이라도 신식 배를 찾게 될 겁니다. 뭐예요? 조선보라는 소리입니다. 조선보라는 소리. 자, 인사이트 살벌하죠. 자, 이게 저 개그맨인 줄 알았죠? 이거 똑같은 애는 그 봉래야 걱정하지마 일환이가 있어 요거 하면서 그 여의도 아이돌을 자처하던 유일한이가 진지하게 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냐? 안 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이거를 놓치면 작년 조방원 이러다 출발해버렸습니다. 조방원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어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종종 길어지네 하다 조선, 방산, 원전, 그냥 에너지 인프라로 작년 조방원이 이러다 갔습니다. 작년 것들 꼭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자,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자, 어제 행복해졌죠? 죽었다 살아난 유일한이가 있습니다. 이 방송 마치자마자 저도 바로 실시간 생방송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장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심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실시간 더 중요한 속보가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종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실시간인데 와, 저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너무나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시장 바로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시간임을 밝히고요. 자, 한 번만 간단하게. 자,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자, 그만큼 저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딱 리셋 한번 하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저는 HTS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어서요. 진짜 실력다운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실력다운 실력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 바로 시작을 하고 자, 리셋하고 있습니다. 딱 15초 정도만 있으면 네. 자, 15초 정도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HTS 세팅으로 살짝 바꾸고요. 자, 이게 방송국 세팅하고 HTS 세팅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일단 조선부터 봅시다. 우리 조선. 야, 우리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대단히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조선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새롭게 반등을 하고. 자, 우리가 시장을 살펴볼 때요. 자, 어떤가요? 다 저점에서 어제부터 끼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업황 기대감, 실적,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중공업은 어떤가요? 자, 오션은요? 보이죠? 오션 보여요? 오, 안 돼. 우리 가족들 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딱 드리븐에 있는 기가 막힌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유 비중 유지하죠. 실적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조금 더 키워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HTS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만져요. 정말로 저보다 빠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 정도로 제가 자, 영업이익, 자, 실적 기대계승, 슈퍼사이클, 당기순이익, 하물며 유보율까지 빠지는 게 없죠. 유보율까지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 새로운 랠리와 차트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어나. 이거는 주봉상에도 안착을 했고 너무 뜬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장은 정해지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남길까를 봐야 돼요. 추세가 어떤가요? 추세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변곡에서 상승해주는 모습, 딛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죠?
자, 2기에서 오전에 트럼프의 워딩이 바뀌고 각자 가져간다. 그러면은 바로 공격적으로 이거 또 종목 추천 같은 애 또 우리가 이거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도 공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후침이랑 관계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선침해가 아니지 이건 후침해지.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어우, 사람 많이 살리죠? 이거 꼭 해달라고요?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시 되면요. 주식장이 쌩쌩쌩 워스무이자 상한가가 우리를 웨이팅 하신다. 쏵. 자, 상한가 한번 갑시다. 진짜 종목다운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쪽 올라올 수 있냐면요. 소캠 쪽 잘 봐야 돼요. 소캠. 자, 소캠이 뭐냐? 반도체 AI인데 오늘 잠시만요. 소캠이 조금 반응을 덜하네요. 대형주 중심으로 돈이 가니까 소캠 쪽 말고 자, 온디바이스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워낙 공부를 많이 했던 거라 우리가 빨리 진단해 드릴게요. 전체를 한번 빨리 진단해 드려야지. 장전 이슈는 드리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I 중심의 상승이 미증시가 AI 중심의 상승이 있어서 드리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갖고 가고 있는가? 자, 안 갖고 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들어왔는가? 그러면 그냥 손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들어왔죠. 기관이 지금쯤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대장도 많이 탄생하는 날인데 구태여 잡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좋아요. 이벤트 드리븐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나쁜 종목 아니죠? 누가 이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AI 중심으로 미국장이 살아났는데.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사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유튜브가 약 8초에서 7초 정도 딜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이신 분들이 7알이에요. 운전 멈추고 차 세운 뒤에 핸드폰 열고 종목 검색 최종으로 하고 HTS 비밀번호 치면은 MTS죠. 비밀번호 치면은 4분 날아갑니다. 1분의 캔들이 3, 4%씩 뛰는데 구태여 이걸 얘기한다? 그럼 저는 유명해져요. 어찌됐든 뭐 드리븐이 심하니까 뭐 떨어졌든 올라가든 손절라인 짧게 드렸잖아요. 잃어버리면 끝나버리지만 전 이런 건 안 드려요. 왜냐? 저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주식에 좋은 거를 잡아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요. 몰라올 겁니다. 좋아요. 재료 좋아요. 이슈 좋아요. 자, 욕먹을 각오하고 말할게요. 시장 중심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시장 중심이 뭡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점이라고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여기서 드리븐, 호르무즈, 트럼프 이런 키워드가 중점인데 제약은 언제 괜찮게 올라가냐면요. 시장이 어려울 것 같을 때 올라옵니다. 자, 살아나길 원하죠.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거래량도 동반됐고 이슈도 있고 굉장히 강한 재료예요. 자, 하지만 자, 조용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니까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뭐냐?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추출이라고 하죠. 자, 바이오시밀러는 소위 말하면 카피약, 복제약입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뒤에 액상과당 끝에 0.01%를 살짝 바꿔서 그 전 레시피가 풀리자마자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맞죠? 자, 부정하는 상품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름 끓이면 대부분 공짜로 뽑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원심 분리를 조금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유에 은근 민감한 게 제약이에요. 물론 식물 추출 뭐 배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유 끓이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에도 유가가 조금 잡히면 의외로 제약바이오가 선방을 하고요. 시장이 불안할 때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기름만 끓이면 거저 나오는 거, 원유만 끓이면 거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캐시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이거 거저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거 원유만 잡히면은 끓이면 공짜로 나오는 걸 레시피만 베끼자 이럴 때 좋은 거지. 시장이 좋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물리신 분들에게는 살짝 죄송하지만 올라오길 바라지만 오늘 초기 진입하는 거 딱 하프라인이기는 해요.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프라인이긴 합니다. 그쵸? 추세를 죽인 게 아니죠. 일주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셔라 라고. 실적이 나와도 좋을 거예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대장 중심으로 하세요. 자, 에너지요. 자, 이거는 괜찮지. 막말로 적자가 있어도요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할 거면 뭡니까 이거? 이런 적토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야, 트럼프가 양보 안 한다더라. 그럼 또 이거 기관 사는 거 봐요. 제 말입니까? 기관이 사는 거 보세요. 기관
기관이 바보예요. 적 잡은 종목을 벌써 드리블 있네요. 자, 시장 상황 확인하고요. 좀 봅시다. 자, 적자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빤히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적자예요. 자, 그런데 유보율을 하나 보고 딱 들어가는 건데, 유보율. 그래, 남는 돈은 있으니까 바로 이게 문제가 바로 생기진 않겠다. 요새는 거의 시장이 움직이지, 이렇게 강원에너지 같은 것들,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물론 2차전지, 리튬, 뭐 이쪽에 원자력에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에 바짝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관이 적자인 종목을 막 담아내죠. 외국인 기관 보유 수량이 탁 늘어나죠. 차라리 이런 건 의심을 하고, 차라리 물려도 이런 거에 물려야지. 강원에너지. 예. 강원에너지입니다. 물려도 이런 거에 물려야지. 이미 떴다가 가라앉은 걸 잡아버리면, 그렇죠.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가 시장 중심에서 이거 끼봐요, 끼. 이런 거에서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다양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제약이요? 좋아요? 좋죠. 좋은데 저는 이미 뜬 걸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좋아요? 놓다요. AI잖아요. AI 중심으로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라면 그냥 하나하나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또 불안하네. 우리가 혹시나 공략할 수도 있어요. 이러고 나도 또 공략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 이거 꼭 다시금 모든 종목을 다 읽어버려요. 저라면 돌파할 때 아니면 체크 안 합니다. 돌파하고 눌림목을 확실하게 양음 양의 패턴을 가져가는지 우리의 패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입니다. 이거는요, 5G 시장 중심에 들어간 게 굉장히 높죠. 자, 우리가 RF가 어제 사고를 쳤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이니까 패스를 할게요. RF는 워낙 공부를 자주 했으니까. 자, 그럼요. 이거를 차라리 보는 게 또 낫죠. 이스페타시스도 반도체에도 속하지만, 네. 자, PCB에도 속하고, 어떻게 보면 HBM에서 살짝 붙어 있고, 교집합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딱 제자리에서 돌파할 때 체크해버리면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5G 실적 얼마나 깔끔한데요. 이스페타시스 실적 엄청 깔끔해요. 그쵸? 이런 걸로 체크를 하면 차라리 늦게 봐도 그래, 이거 하방 방어하는 모습들, 이거 저점을 낮추는데 기준봉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기준봉은, 자, 우리가 최근에 기준봉은 이곳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곳으로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봐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 저점을 딛는 모습들 계속 끈적하게 붙어 있는데 저점이 조금씩은 낮아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준봉을 세워보는 겁니다. 기준봉 가장 거래량이 높았을 때의 당시 이때잖아요. 자, 여기로 체크해볼까요? 차라리 그냥 그래, 음봉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죠. 여기로 체크, 제일 높게 체크하면 여기고, 박스권에서 지금 힘을 응축한 모습들 보이죠. 여기 돌파하면서 쳐 올리면 이런 것들은 또 추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얼마나 착실하게 갑니까? 그럼 여기서 부딪혔다 떨어지면 이 구간도 열린 구간은 많고 떨어지는 구간은 작죠. 이런 식으로도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페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또 이런 거는 또 한 번씩 봐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왜 돌파 이걸 중요하게 보느냐. 추세예요, 추세. 자, 보세요. 다 지우고 보면 보여요. 자, 하락으로 약간 좀 이게 여기에서는 점점점 빠지는 게 보이죠. 점점점 저점을 낮추는 게 조금 단점 같아 보이죠. 이건 시장 때문에 뺀 건지 진짜로 모멘텀이 떨어진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자, 항상 성실하다는 겁니다. 차트가. 그럼 여기서 돌파하고 반등할 때 이 구간까지,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지금을 하면 라운드 피겨 딱, 라운드 피겨까지는 아니겠죠. 9만원에서 10만원 만드는 요 부분이 라운드 피겨였던 거고, 라운드 피겨 만들고 강하게 돌파를 하면,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체크하셔도 되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사실 오늘 와우넷 생방송 그 관련도 있었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방송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 방송도 있었고, 그쵸? 근데 전 너무나 행복하네요. 이런 시간을 가져간다는 게. 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은 상향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방위산업에 붙어있죠. 방위산업에 붙어있는데, 방위산업에 붙어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근데 대장은 RF죠. 우리가 5G에도 붙어있는 게 RF 쪽, 이런 관련 종목들이 RF 쪽에 붙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무선통신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조금 더 강할 거예요. 근데 장전에서 이슈는 조금씩 되니까 우리가 체크를 조금 해보는 건데,
삼양컴택도 아니에요. 삼양컴택은 패스. 이런 것들은 다 패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하고 외인기관들이 다 몰아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유심히 봐야 되겠죠. 왜냐? 딛고 올라오는 거죠. 잘 보세요. 실적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너무 막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종목 기가 막히죠. 잘 보세요. 자, 살짝의 문제는 있지만 유보율이 4000%입니다. 4000%. 그리고 이제 반등하면서 딛는 모습들이에요. 태성이라고 하면 온디바이스, AI, PCB, 표면 처리 시설, 이런 습식 설비까지 유리 기판, 반도체가 이슈가 되고 언제 가장 큰 힘을 받냐면요. 외국인 기관이 이런 적자의 기업에 다 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태성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2주 내내 팔아나가도 공격적으로 담아갑니다. 공격적으로요. 자, 공격적으로 담아나가니까 차티스트 아니에요. 무슨 차티스트예요, 제가. 저 완전 기본적인 거 엄청 많이 봐요. 기술적인 분석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저는 차티스트의 레벨이 아니고요. 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자, 기본적 실적을 볼 때요. 기본적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 저는 차티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수급과 거래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실전 트레이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냐? 저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랑 거래량 안 들어오면 쳐다를 안 봐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 자신들의 리포트를 내고 직접 사는지를 체크해요. 자, 그런데 그 돈들은 뭘로 표기됩니까? 캔들로 표기됩니다. 그럼 캔들이 중요해요? 보고서가 중요해요? 보고서 캔들은 보고서는 뭐예요? 이미 점 다 찍어놓고 언제 오픈하고 언제 발표하지? 라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사골처럼 묵히고 된장처럼 우리다가 계속 그 우리고 화석처럼 묻어뒀다가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실적 결정이 난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여러 가지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말지 우리가 의견의 포트폴리오보다 그 돈들이 실시간 캔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을 가장 영순위로 보고요. 그리고 실적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평소에도 학습을 해놓고요. 그런 모멘텀과 이벤트 드리븐이 캔들로 표기되기 때문에 차티스트라는 개념보다 실전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실전 트레이더에 가깝다고 할 겁니다. 반등하나요? 외국인 기관이 바본가요? 이 기업을 마구마구 담아가죠. 태성은 온디바이스 AI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유리기판 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리기판이 언제 반등하냐면요. 지금 반도체가 대세래 AI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거래. 그리고 구글, 자, 엔비디아, 제가 비트코인 얘기 가끔 가다 공부를 시켜드리죠. 언제 솟냐면은 자, 이거 GPU에서 솟아버려요.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기간 이게 얼마 사용을 못 한다더라. 6개월마다 바꿔야 된다더라. 비트코인 채굴한다더라. 우리 레거시 시간에 배웠죠. 우리니까 이런 거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레거시에서 비트코인 GPU가 엔비디아에 그걸 수직 상승 시켰다더라.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도 지금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GPU가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지금 그래픽카드로 저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해버린다. 이거 GPU가 끝나겠냐? 레거시 영역 끝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코인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밀접하다. 지금도 비트코인 다 채굴하면 이더리움 채굴할 거고요. 이더리움 채굴 다 하면 제3의 코인을 채굴할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이 반도체예요. 그것이 반도체고 그게 GPU 그래픽 카드예요. 자, 그런데 발열이 있고 그렇대요. 유리기판, PCB, 온디바이스 AI 붙어서 그냥 가버리면 이런 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리기판이 올라올 때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캔들이 보이죠? 그럼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들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반도체 AI 발열 이슈, 통신 데이터로 전송을 하는데 반도체가 워낙 난으로 가고 슈퍼 퀀트로 해가지고 슈퍼 퀀트 막 터보 퀀트 아이 말의 실수 생방이면 터보 퀀트로 해서 이거 조금 이슈가 6분의 1로 줄어든다는데 야 그럼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이거 데이터는 잘 전송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럼 발열도 줄여보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막 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 이거는 시장의 시황과 분위기를 읽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름 얘기 자꾸 안 하죠? 황금 라인이에요.
유리기판은 그렇구나. 자, 여러 가지 다 체크해 보시고요. 유리기판도 굉장히 근데 말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또 막 다 체크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체크합시다. 이거는 어떤가요? 조선 기자재입니다. 조선 엄청나게 보라고 하겠죠. 조선 기자재의 위치입니다. 자, 현대임스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선박블록, 배관,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지금 다변화와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기뢰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뢰. 현대임스 같은 경우. 자, 어떤가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SNC스의 차트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이에요. 우리가 영업이익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게 출발하는 지점일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이라면은 자, 우리가 다양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양, 육상, 방산 이쪽에 다 얽혀요. 그리분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이쪽으로 집중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도 함께 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SNC스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드리븐에 있어서는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져요. 맞아요? 그렇죠. 주봉, 일봉, 월봉, 주봉. 자, 주봉상에 돌파하는 모습, 일봉, 주봉상에 지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진짜 반등인가, 진짜 상승인가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자, 추천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장에서 진짜 이게 아래 꼬리를 만들고 음봉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렇게 자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로봇이에요. 오늘 로봇들이 조금 굉장히 큰 반등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미증시가 AI 중심으로 많이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봇의 AI를 가장 현실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AI를 가상현실로 적용을 한다면 로봇 관련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드디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N자형 파동으로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들을 진단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로봇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지금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윗꼬리로 주연해도 사실상 로봇은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가 이번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백스가 지금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저는 로봇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살아날 때 AI 적용 지점은 항상 로봇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이슈가 될 때도 결국 로봇도 가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쓰는 냉장고도요. 어떻게 보면 AI 냉장고라고 말을 하죠. AI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AI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자, 예전에는 뭐 온도 조절이 막 스마트 냉장고 이렇게 했다면은 AI 냉장고라고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 당장 가능한 수준까지예요. 왜냐하면 자, 딱 유통기한만 체크해서 넣어주면 카메라 하나만 똑 달아놓으면 유통기한 보고 주인님 뭐 유통기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또 AI 같단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기능만 넣어도 빨리 콩나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AI 냉장고 돼버리죠. 그 정도로 AI 냉장고가 대단히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AI 구현을 로봇에 실어버리면 로봇8 어제부터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딱 초기 진입도 괜찮을 자리들이 꽤 보여요. 초기 진입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자리입니다. 이 부분들도 다양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문자 하나만 잠깐만 보내고 우리 가족들한테 문자 하나만 잠깐만 보낼게요. 자, 이게 혹시나 많이들 기다리실까봐 하나는 보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좋지 않아요? 계속 갑시다. 이뮤노 아시아 등 여러 가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또 체크가 되는 종목들이 있네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이것도 로봇에서 지금 탄력 반등을 하는 거죠. 기관과 외인이 갑자기 급등해 주는 모습들. 지금 관련돼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장전부터 오늘 로봇 강하겠어요. 오늘 로봇이 대단히 강할 움직임이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들도 공격적으로 상승이 되고, 자, 오늘 장전의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주항공 쪽에 강한 모습들 체크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 유리기판 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반대 중심을 상승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죠. 지금 바로 체크되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모멘텀이 어디로 왔냐? 지금 현재는 오픈마켓에서는 지금 로봇 쪽으로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AI 중심에서, 어제 미증시가 AI 중심에서 흘러갔는데 로봇 쪽으로 쏠리고 있고, 로봇주 중에서도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한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오네요.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오니까 오늘 이쪽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언제든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네요. 다 좋네요. 오늘 딱 제가 돈의 흐름을 귀신같이 맞거든요. 맞아요. 피지컬 AI 로봇 급등하는 모습들. 자, 근데 윗꼬리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윗꼬리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로봇은 반등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AI 중심에서 제가 로봇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로봇에 손을 잘 안 내줬잖아요. 로봇에 손을 안 냈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대장은 이쪽이 맞아요. 5G 광통신, 통신 케이블 뭐 이쪽이 맞는데, 통신 장비 쪽은 워낙 강할 건데 이게 대장인데, 오늘은 로봇 쪽이 굉장히 많이 드리븐을 칠 겁니다. 죽여도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살아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로봇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관들, 외인들, 동시 매집들 보이죠? 이 2차 전지도 자리가 다 좋거든요. 지금 관련돼서 이게 집중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잘만 하면은 거저 가져갈 수 있는 장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장전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는데, 윗꼬리로 살짝 달죠. 이 부분들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이 벌써부터 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자재 살아있죠. 윗골이 지금 강하게 달아내는데 이벤트 드립은 장난 아닐 겁니다. 지금 등락률이 벌써부터 조선기자재가 벌써부터 움직여요. 에너지 인프라도 벌써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대형주 중심에서 안착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원자력 에너지 중심입니다. 에너지. 자, 근데 대장은 지금 GS가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리튬에서 이런 관련주들, 이것도 자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시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된다. 자, 더 집중해 봅시다. 봐요. 다 로봇이죠. 장전 이슈되는 게 다 로봇이에요. 지금 N자형 파동으로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 보여지는데, 자, 이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족들에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유보율이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 돈들이 이렇게 많고요. 로봇주는 실적이 안 좋게 마련했는데 실적이 대단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때, 자, 시가총액 대비 무겁지도 않고, 그쵸?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라. 저는 이것도 특히 외국인들 기관들 어떻습니까? 자, 비중 늘려내는 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SPG는 던지지를 않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선상을 체크해 보면요,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체크를 봐요. 가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저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유튜브 열기는 할 거예요. 바로 유튜브 열어서 유일한 주식에서 유일한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유일한 검색하면요, 제가 종료할 시간이 다 돼가서 더 많이 못 봐드린 게 정말로 아쉽습니다. 유일한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유일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게시물로 자료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거 유일한 주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들도 굉장히 자리가 좋단 말이죠. 이런 생명보험, 보험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슈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시장 논리대로 돌아온 거죠. 우리 시장이 시장 논리대로 돌아왔었고 종전 기대감으로도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주한미군 이번에 지금 또 거론이 나오네요.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도움 안 된답니다. 근데 시장은 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에서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이슈들도 제가 싹 다 진단을 해드릴게요. 불만 표출도 하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꽤 빨리 철수할 것, 그리고 대국민연주 군사작전 밝힐 것, 폭격구 방안도 없이 철수하다 최악이다. 방안도 없이 철수 아니에요. 야, 이제 뭐예요? 진짜로 분위기 좋아지는데요? 지금 돈들은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오늘 돈들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유일한 검색하시고 유일한 채널로 오세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장 제대로 된 거 탄생합니다. 이거 대장이 딱 사이즈가 나오는데, 대장 제대로 된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드릴게요. 유일한 검색하시고 오면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자, 30분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또 한번, 자,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개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